80세가 됐을 때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0세가 뭐 재밌는 거 없나? 일단 나가자. 나가면 재밌는 것들이 막 펼쳐지잖아요. 삶은 그런 거예요, 원래. 움직이는 자의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마작가입니다. 오늘은 특히 50대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0대 중반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이 삶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50대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 말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아니라면 아실 텐데,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항상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영감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거든요. 실제로 브랜드 전략 이론 중에 이 사람들, 그러니까 소비자를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연구를 하거든요. 그 중에 어떤 욕구를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게 브랜드 전략인데, 영어로는 이제 full-fledged라고 하는데, 이룬 거예요. 다 이룬 사람들, 인생에서. 그 사람들은 이제 뭐 돈을 많이 가졌다 이런 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치러야 될 꼭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직업을 구한다든지, 결혼을 해서 집을 장만하고 차를 장만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변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삶이 되게 이제 패턴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전략에서도 이런 분들은 브랜드를 안 바꿔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맥주 브랜드 뭐 좋아하면 안 갈아탑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브랜드들은 이 사람이 뭐 소비를 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다른 경쟁 브랜드를 이용하는 사람을 마음을 돌려서 데리고 올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래서 브랜드 투자를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길을 간다, 마이웨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비자를 그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50대 이후부터는 특별히 공부도 하지 않고 브랜드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유명한 행복의 조건이란 책입니다. 제 블로그 글 나중에 한번 참고해보세요. 진짜 노후에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수십 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진이. 아주 결정적인 조건이 뭐였냐면, 50세 전후에 약 7가지의 행복의 조건들이 있거든요. 이제 예비 조건이라고 하죠. 그 조건 중에 3개 이상을 50세 전후에 이미 가진 사람은 80세까지도 쭉 행복하고 노후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7가지 중에 50세 전후에 3개 미만을 성취한 사람은 80세가 됐을 때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0세가 80세와 그 이후의 노후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브랜드 전략에서 말씀드린 것과 행복의 조건을 합치면 뭐냐면, 50대부터는 삶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행복의 조건에 나오죠. 50세 때 이미 다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부터는 없었다고 하잖아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조사 결과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전 아직 50대가 아닙니다, 참고로. 그래서 50대가 어쩌면 마지막 기회다. 전 좀 경각심을 이제 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알긴 알지, 근데 그게 말처럼 쉽나 하고 생각하는 것도 이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50대가 브랜드 안 바꾼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몇몇 분들이 자기를 좀 새로 이렇게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신 소수의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는 50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숫자 나이는 50대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알긴 아는데 그러면 뭐 어쩌란 얘기야 뭐 이렇게 하면, 저는 다른 거 말고 딱 2가지 권해드리고 싶어요. 블로그하고 유튜브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블로그하고 유튜브 내가 무슨 얘기를 해? 라고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작동 흥분이라는 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작동 흥분이라는 것도 역시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내일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알람을 맞춰놓고가 끝이 아니라 5시에 일어나서 입고 갈 옷들을, 그리고 칫솔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내 머리맡에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미 시작한 거잖아요. 새벽 5시를 지금 자기 전부터. 그러면 제 뇌가 그걸 이해를 해요. 이 진짜 해야 되네 이거? 라고 받아들이고 5시가 되면은 알람이 울렸을 때 바로 일어나서 어제 밤에 내가 챙겨놓은 옷들을 입고 척척척 준비해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결정적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뭘 해야지라고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작하면 계획이 돼요. 그게 이제 작동 흥분 이론의 핵심인데 그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산책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 뭐 재밌는 거 있나? 뭐 재밌는 것도 없는데 안 나가지 뭐 가 있고요. 이거는 누구나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뭐 재밌는 거 없나? 일단 나가자. 나가면 재밌는 것들이 막 펼쳐지잖아요. 삶은 그런 거예요, 원래. 움직이는 자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블로그,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할 얘기 없는 데가 아니라 일단 시작하면요, 할 얘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저 유튜브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부추기고 좋은 거 해보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시간 이렇게 잘 쓰는 방법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부추기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 옛날 처음에 블로그 유튜브 할 때 저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일단 시작을 해서 지금 되돌아보면 개소리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반응이 없죠, 당연히. 그런데 그 중에 반응이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그러면 방향이 이제 조금씩 수정되는 거예요. 저도 인간인지라 반응이 좋고 뭐 이렇게 하면 공감을 해주면 내 안에서 어떤 그 공명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뭐 굳이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니 뭐 이런 거 요새 너무 미신화돼가지고 몇몇 사람들은 좀 거부 반응이 저도 있긴 한데 이런 게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아주 순수한 의미에. 서로 비슷한 내면의 욕구와 어떤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이 댓글로 한 게 그게 공명이에요, 사실. 그럼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하게 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내가 친구들과는 할 수 없었던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냐? 유튜브하고 블로그에서 던지다 보면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가정이 있어야죠. 그러면 누구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던지다 보면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시간이 갈수록 갈피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소비자 조사를 해서 뭐 기업들이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의 조건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고난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태도였고요. 2번째는 계속 이어지는 인간관계였어요. 세월이 지날수록 옛날 친구들은 세상을 뜨거나 아니면 저하고 멀어지죠. 계속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 그거 어디서 찾느냐? 블로그, 유튜브. 진짜 영혼의 단짝을 만날 수 있어요. 왜냐? 내가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는 거잖아요. 맨날 같이 산책해서 친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면을 서로 가치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전 이런 친구들 어디 개나 운동하는 데서 만난 사람들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가치 있는 그런 인맥이라고 생각을 해요. 블로그, 유튜브를 하면 또 뭐가 좋느냐? 계속 이런 교류를 통해서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삶에 대해서 삶에 대한 태도 역시 이런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고 또 나하고 내 의견에 공명해질 수 있는 내 가치관과 비슷한 발전적인 사람들 또 다양한 스펙트럼의 연령대를 가진 나가 50대지만 40대, 30대 친구들도 있고 60대 친구들도 만날 수 있거든요. 블로그에서는. 그럼 행복의 조건에서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조건 2가지를 블로그하고 유튜브에서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내가 뭔가를 내가 삶에서 배운 것을 후배건 동료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삶의 의미가 돼요. 누군가 나를 동경하고 내가 이야기한 거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큰 용기를 받고
어떤 사람은 나처럼 되는 게 꿈인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 자체가 삶의 의미예요. 아, 내가 이렇게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내 삶은 의미가 있었어. 라는 것이고,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자기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의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고, 거기서 뭐 괴리감이나 내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노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처음에 이제 브랜드에서 이야기했던, 혹은 행복의 조건에서 이야기했던 50대는 변화를 싫어하고 그래서 투자도 안 하고 50대 때까지 안 하면 80대 때까지 거의 행복하지 못해. 왜냐?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블로그, 유튜브 하면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가질 수 있다. 마지막 기회예요. 근데 마지막 기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 어떻게 시작해? 뭐 이런 거는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문제는 그 결정까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나도 이제부터 하겠어 라고 마음먹는 게 중요한 거지, 방법은 널리고 널렸고요. 그런 분들 많으시면 제가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까지 했는데 제가 알아서 배우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꼭 50대가 아니어도 40대도 마찬가지예요. 50대가 되기 전까지 그걸 이뤄야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와 내가 꼭 해야 될 것을 좀 구분하셔가지고 진짜 내가 나의 존재를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런 일들에 더 많이 투자하시고 그렇게 삶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요. 단지 50대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구독자 중에 50대가 제일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는 이야기 하게 돼서 오늘 재미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근데 이게 말처럼 항상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처럼 쉽지 않아서 안 하는 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지 말자는 거예요. 말처럼 쉽지 않지만 난 해보겠어라고 생각하고 박차고 일어나셔야 되거든요. 그러라고 제가 하는 거지, 이건 말은 말일 뿐이고요. 뭐 어렵잖아요. 이러면 이게 뭐하러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저 역시도 어려운 거 알지만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거 알지만 하시라는 거예요. 말처럼 그게 쉽나? 이런 분들은 그 행복의 조건에서 이야기하고 브랜드에서 이야기한 변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자기를 꽉 잡고 있는 분들이 되실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뤄놓으셨으면 쭉 행복하시게 가는 건데, 자기가 그걸 지금 못 가졌다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하지 않다는데 자기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두고두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좀 두고두고 이렇게 보시고요. 저는 좋아요하고 구독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다만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영감을 받으셨다면 댓글이나 하나 남겨주시고, 저는 블로그 활동을 더 열심히 좀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항상 블로그가 저의 어떤 그 이야기를 담는 좋은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블로그 와서 또 이웃도 해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도 절망도 없이 자기 길을 묵묵히 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